알리움 속에 속하는 알리움이란 꽃인데요. 정원에서 아주 독보적이고 아주 눈에 띄는 그런 꽃입니다. 요즘 특히 많이 심어서 많이 알려져 있는 꽃인데요. 저희 정원에도 알리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알리움 속에는 파나 마늘, 부추와 같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알리움은 그 중에 꽃도 정말 예쁘고 아주 독특해서 정원에 있으면 아주 존재감이 있는 그런 꽃입니다. 추위에는 강해서 가을에 심어서 봄에 꽃을 보는 그런 추식 구근인데요. 대신에 이 구근 자체가 커서 여름 장마에 과습에 약하기 때문에 여름에 그 장마 전에 캤다가 보관을 해서 가을에 다시 심어서 보는 그런 좀 수고가 필요한 꽃이긴 한데 정말 예쁜 그런 꽃입니다. 이 알리움은 또 꽃이 필 무렵에 잎이 약간 시드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런 알리움의 봄부터 가을에 다시 심는 모습까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잎과 꽃이 큰 알리움은 싹도 이렇게 커다랗게 올라오는데요. 2월 중순인데 땅을 뚫고 이렇게 싹이 쑥 올라왔습니다. 알리움은 비료를 좀 주면 잘 큰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싹이 올라올 때 비료를 좀 주면 꽃을 예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올라온 알리움 싹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아주 튼튼하고 크게 올라온 알리움 싹을 보면 아주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올라온 알리움 싹인데요. 잎이 이렇게 커다랗게 올라옵니다. 잎은 구근에서 바로 이렇게 여러 개로 올라오는데요. 잎 자체도 굉장히 존재감이 있게 아주 커다랗게 올라오는데 지금 여러 가지 종류의 알리움들을 심어 놓아서 이렇게 알리움들이 여기저기에서 잎들이 커다랗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이 올라왔는데요. 잎만으로도 정말 이 알리움 하단이 꽉 찬 느낌인데 이렇게 앞쪽부터 여러 가지 종류의 알리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오리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 봉오리도 밑에 있는 구근에서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봉오리가 좀 더 올라온 모습인데요. 꽃이 크기 때문에 물론 하나하나의 꽃은 작지만 큰 볼을 이루면서 꽃이 피기 때문에 봉오리가 이렇게 아주 탐스럽고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알리움은 이렇게 봉오리가 생기면서 꽃이 필 무렵부터 이렇게 잎 끝이 좀 노랗게 시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것이 알리움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봉오리가 좀 더 쑥 올라와서 이런 모습이고요. 잎끝은 좀 더 노랗게 시들어 가고 있는데 이런 알리움이 조금 그렇게 꽃이 필 무렵에 잎이 좀 시드는 모습이 조금 보기는 안 좋지만 워낙에 이렇게 꽃대가 쑥 올라와서 꽃이 피면 굉장히 그 꽃 자체가 너무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예쁘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꽃대가 상당히 긴데도 워낙 꽃대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대로 꼿꼿하게 잘 서 있습니다. 제가 처음 알리움을 심고 꽃대가 잘 서 있을까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걱정이 없이 아주 꼿꼿하게 잘 서서 꽃이 핍니다. 봉오리도 이렇게 예쁘고요.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이럴 때 아주 너무 기대가 되고 예쁜 모습입니다. 알리움을 여러 가지 종류를 저는 심었는데요. 그 종류에 따라서 꽃이 피는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피는 그런 종류의 알리움들이 피고 있는데요. 이렇게 꽃이 피게 되면 이렇게 공 모양으로, 근데 하나하나 보면 아주 작은 꽃들이 모여서 피는 그런 형태로 꽃이 피게 됩니다. 이렇게 꽃이 피면 벌들도 많이 모여들어서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주 특이하고 정말 포인트가 되는 그런 예쁜 꽃입니다. 알리움은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또 하얀색의 그런 알리움도 있는데요. 작년에 이런 또 하얀색을 심어서 이렇게 또 이런 색깔도 피고 있습니다. 알리움 꽃이 핀 후에 이렇게 씨가 맺히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씨가 또 맺혀 있는 모습도 나름대로 보기가 좋습니다. 요맘때쯤에 이 알리움을 대를 잘라서 꽃병에 꽂아 놓아도 참 예쁘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꽂아 놓으면 꽃도 상당히 오래 가고 아주 근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맘때쯤에 이렇게 다 잘라서 꽃병에 꽂아 놓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먼저 핀 꽃들을 일부 잘라서
그렇게 꽃병에 꽂아 놓았었습니다. 이렇게 꽃대를 잘라주면 또 밑에 구근이 크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꽃을 보고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알리움이 피었는데요. 요거는 제가 품종을 알고 심은 건데 퍼플 센세이션이라는 그런 종의 알리움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핀 하얀색의 마운트 에베레스트라는 그런 품종의 알리움이고요. 이거는 핀볼 위저드라는 종류의 알리움입니다. 알리움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 종류에 따라서 색도 조금씩 다양하고 또 피는 시기도 조금 달라서 몇 가지 종류의 알리움들을 그렇게 섞어서 심어 놓으면 꽃 피는 시기도 길게 볼 수 있고 다양한 색의 알리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퍼플 센세이션이 좀 더 핀 모습이고요. 요거는 먼저 피었던 알리움들이 많이 시들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늦게 피는 알리움들 봉오리가 보였고요. 요거는 이제 고전에 피었던 알리움 꽃들이 이제 많이 시들고 또 씨가 많이 맺혀서 요것도 또 잘라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라주면서 계속 꽃병에 꽂아 놓는데요. 상당히 오래 꽃병에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집안에서 꽃병에 꽂아 놓아도 오랫동안 알리움 꽃을 또 멋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꽃의 모양이 참 특이해서 아주 정원에서 포인트가 되는 그런 예쁜 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장 늦게 꽃이 피는 꽃에 요거는 제가 품종을 잘 적어 놓질 않아서 어떤 품종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봉오리에서 꽃이 피는 이 모습도 참 보기가 좋고 이렇게 꽃이 다 피었을 때의 모습도 참 근사합니다. 이렇게 활짝 피어서 아주 근사한 꽃밭이 되었고요. 이렇게 늦게 피었던 알리움도 조금씩 시들기 시작하면서 씨가 맺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시들 무렵에 이런 대도 또 잘라서 꽃병에 꽂아서 보면 좋은데 이것도 마저 잘라주었습니다. 이렇게 자르는 이유는 구근을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씨를 맺다 보면 영양이 그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영양을 분산시키지 않고 구근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잘라주고 있습니다. 여름 무렵에 휴면에 들어가는데요. 잎이 시들면서 과습에 약하기 때문에 장마 전에 이렇게 구근을 캐서 보관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냥 구근을 두어 봤는데 많이 상해서 올라오지 않는 구근들이 많아서 이렇게 캐서 정자와 같은 바람이 잘 통하는 시원한 곳에 여름 내내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가을 무렵에 다시 심는데요. 알리움이 피고 난 빈자리에는 이렇게 한련화를 심어서 예쁘게 꽃을 보았고 그리고 10월쯤 또는 11월쯤 그 자리에 다시 알리움을 심어줍니다. 이렇게 심어주었고요. 이렇게 심으면 알리움은 추위에는 강하기 때문에 겨울을 잘 나고 또 봄에 그렇게 겨울을 난 알리움 구근들이 봄에 이렇게 싹이 올라와서 또 그렇게 근사한 꽃들이 피게 됩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알리움이 정원에서 아주 독특한 그런 존재감 있는 꽃이라면 프리틸라리아도 그렇게 아주 존재감이 있는 그런 봄에 피는 꽃인데요. 이 프리틸라리아도 가을에 심어서 봄에 보는 꽃이고 그리고 이 꽃 모양이 굉장히 독특해서 이 프리틸라리아라는 이름도 이 꽃 모양에서 유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프리틸라리아는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꽃 모양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각각이 모두 이렇게 아주 멋있는 그런 꽃이 피는 그런 구근입니다. 요거가 구근이 좀 약간 그 안 좋은 향이 있다고 해서 저도 걱정을 하면서 심었는데요. 막상 심어서 향을 맡아 보니까 그 괜찮은 향이 나서 그렇게 그 냄새가 나는 그런 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향이 두더지나 이런 짐승들은 싫어하기 때문에 심어 놓으면 그런 두더지와
같은 그런 곳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근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식량 식물을 재배할 때 오히려 이 프리틸라리아를 심어서 두더지의 접근을 막아서 그렇게 보호를 하는 그런 용도로도 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과습에 약해서 이 프리틸라리아 구근이 나중에 심을 때 보여드리겠지만 약간 구멍이 이렇게 좀 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과습에 특히 약해서 심을 때도 조금 조심해서 심어야 하고 여름철 과습에 좀 조심해야 해서 이것도 알리움처럼 여름에는 캐서 보관했다가 가을에 심어야 되는 그런 구근입니다. 프리틸라리아의 봄부터 가을까지 다시 심는 모습까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심었던 구근이 월동을 하고 봄에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데요. 프리틸라리아도 싹이 아주 크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흙을 밀고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예쁘게 올라온 모습이고요. 올라오면서 잎이 펼쳐지는데 프리틸라리아 잎은 이렇게 길쭉한 이런 모양입니다. 몇 가지 종류의 프리틸라리아를 심어서 지금 하나씩 싹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싹이 큽니다. 잎도 크고. 이거는 제일 마지막으로 또 싹이 이렇게 올라왔네요. 이미 올라온 싹은 벌써 꽃봉오리가 생겨 있고요. 이렇게 프리틸라리아는 꽃이 종류에 따라서 꽃 하나의 모양은 같은데 꽃 배열은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꽃봉오리 또 이런 꽃봉오리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요거는 아이보리 벨이라고 해서 약간 베이지색으로 피는 꽃 하나의 모양은 약간 종 모양 또는 왕관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모양으로 꽃이 핍니다. 또 요거는 나중에 피면 주황색으로 피는 그런 종류이고요. 또 뒤쪽으로도 검은 자주색으로 피는 그런 종류의 프리틸라리아입니다. 아이보리벨이 조금 더 피었는데요. 이렇게 아주 연한 베이지색의 종 모양의 예쁜 꽃이 이런 형태로 핍니다. 굉장히 특이한 모양이고 또 요 꽃이 필 때 향도 괜찮은 향이 납니다. 요거는 검은 자주색으로 피는 페르시카라는 품종의 프리틸라리아인데요. 아이보리벨과 꽃 배열은 같은데 색깔이 좀 다른 그런 프리틸라리아입니다. 요거는 배열 자체가 조금 다르죠. 조금 전에 보았던 것보다. 요거는 윌리엄 렉스라고 해서 꽃 하나의 크기도 훨씬 크고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는 그런 프리틸라리아입니다. 잎 모양은 이렇고 전체적인 잎과 꽃의 형태가 굉장히 독특해서 정원에서 아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봄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렉스가 훨씬 더 핀 모습이고요. 마치 언뜻 보면 왕관 같기도 하고 그런 특이한 모양의 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꽃이 피었는데요. 작년에 사실 노란색으로 윌리엄 렉스와 형태는 같은데 노란색으로 피는 구근도 심었었는데 올해 그 구근은 싹이 나오질 않아서 아쉽게 그 꽃을 보지를 못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프리틸라리아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꽃이 이렇게 아주 멋있는 모습이고요. 이 프리틸라리아는 4월에 아주 예쁘게 볼 수 있는 그런 봄꽃입니다. 꽃 자체도 꽃대가 쑥 올라와서 아주 멀리서도 잘 보이고 하는 꽃인데요. 시드는 대로 저는 꽃대를 잘라주는데 구근을 키우기 위해서 윌리엄 렉스는 많이 시들어서 벌써 잘라주었고, 아이보리벨과 페르시카는 아래쪽부터 시드는 대로 꽃을 잘라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이고요. 이제 이렇게 꽃이 다 시들고 나면 여름이 되기 전에 휴면에 들어가면서 잎이 시들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시드는 모습이 보이고 이렇게 잎이 누렇게 시들면 휴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근은 이제 땅속에 있는데 이렇게 잎들이 다 시들어서 이런 상태에서 그 여름 장마가 오기 전에 구근을 캐주는 게 좋습니다. 과습에 약해서 구근이 상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잎이 시들어서 구근을 캐 주었는데요. 구근이 이렇게 아주 커다란
그런 형태이고, 그리고 이 프리틸라리아 구근은 모양이 좀 독특한데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온 부분이, 꽃대가 구근에서 직접 이렇게 올라와서 그 꽃대가 올라온 부분이 이렇게 구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나 과습에 약하기 때문에 프리틸라리아 구근은 꼭 해서 보관을 했다가 가을에 다시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캔 구근들은 정자에 시원하게 양파망에 넣어서 여름 내내 잘 보관을 했고요. 이렇게 보관한 것을 가을에 다시 심어줍니다. 심어줄 때는 특히 이 구멍이 있는 부분이 위로 그대로 향하면 그쪽에 물이 고여서 구근이 쉽게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근에서 구멍이 있는 부분을 약간 45도로 기울여서 심는 게 프리틸라리아 구근을 심을 때 조심해야 될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기울여서 45도로 기울여서 심어줍니다. 이렇게 심어주면 추위에는 강하기 때문에 겨울을 잘 나고, 그리고 봄에 싹이 올라와서 아주 멋있는, 아주 포인트가 되는 그런 꽃이 피게 됩니다.